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오늘 이제 화요일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죠. 네. 이제 조만간이 겨울입니다. 원래 이 시점이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증시에서. 산타랠리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산타랠리는커녕 지금 소위 말하는 테러 공포에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잖아요. 글쎄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오늘은 코스닥도 한번 포인트를 살며시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1967 전일 대비 24포인트 한 1.2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전일 대비 1.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선물지수도 242.05. 자, 코스피포인트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위협적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또 반짝해주니까 심리가 바뀌나요? 네. 수렴 과정의 눌림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주제를 수렴 과정의 눌림, 어떤 수렴인지 삼각 수렴이거든요. 이 주제 말고 또 다른 주제를 가져올까라는 고민이 됐었어요. 어떤 거냐면 최근에 이제 웹툰을 인기로 힘입어서 이제 드라마화된 게 있더라고요. 드라마 중에 송곳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대사입니다. 명대사를 뽑혔더라고요. 인간의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라고 그런 표현의 대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시장으로 잠깐 바꿔드릴까요?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 기회는 시장의 기회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막 좋다 할 때는 다 좋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두려움이 올 때 기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표현을 제가 오늘 쓰려고 한 건데 그거나 이거나 이게 좀 더 여러분한테 확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수렴 과정의 눌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수렴 과정인지 한번 볼 거고요. 유가 상승, 화학주, 정유주 강세입니다. 어제 유가에 대해서 짚어드렸죠. 설레발을 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죠? 잠시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LG그룹주들 강세입니다. 뭔가 이제 뚜렷하게 다시 말하면 뚜렷하게 어떤 팩트적인 사실들 실적이라든가 어떤 뭐 신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확 와닿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돈의 냄새는 굉장히 빠르게 맡고 있어요. 구글과의 협력 관계 그 이후부터 LG그룹주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저의 이런 투자 의견으로는 꼭 괜찮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었잖아요. 강조해서 오히려 LG그룹들은 신의 한 수를 정말 둔 것이 아니냐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질로 또 그 외의 종목도 쭉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들 오늘 코스닥도 살펴드릴 건데 개별주들 겁내지 마세요. 이렇게 강조해도 되려나 싶은데 되는 종목 됩니다. 계속. 근데 그 중에서 한 번 물으면 물고 좀 늘어질 것들이 있어요. 물었다 뺐다 물었다 놨다 할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거 외에 뭐 우리가 뭐 바이오도 있고요, 뭐 반도체도 있고요, 모바일 관련주도 있고요. 엄청 많죠. 막 지금 돌고 가지고 뭐 최근에 또 반기문 총장 테마주도 형성되고 있고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막 여러 개 펼쳐서 자신 없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땐 펼치지만 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펼쳐놓는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뜀박질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되도 않는 것들. 소위 말하면 공부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정말 실적이 나오는 건지 아닌지, 성장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 그 대표적인 것들이 제가 눈으로 얘기하는 바이오잖아요. 바이오는 정말 성장성은 다 있습니다. 포장만 하면 기가 막힙니다. 다 황금빛, 그 포장지 안에 뭔가 황금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근데 참 그걸 구체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체를 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 OLED주나 2차전지는
실체를 좀 더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공부하기 쉽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땐 계속해서 성장 주도로 봐라. 한두 달짜리냐? 뭐 한두 달 안에 세게 갈 수도 있는 거고, 한두 달 빠지면 그 후에 또 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종목 오늘 쫙 살펴드릴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가 이 시간대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환율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력이 약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율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이 도움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유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크게 도움받을 일이 뭐 있나요? 관련된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전문적인 거니까. 근데 이 유가를 제가 그동안에 짚어드리면서 올 하반기 올랐다가 쭉 이렇게 굴곡의 형태로 흐를 것이다 했는데, 우리 유가 추이를 했을 때 어제 이제 그런 포인트를 짚어드렸잖아요. 테러가 발생돼서 뭐 유가가 뭐 40불 깨고 뭐 20불까지 갈 거다고? 아니죠. 오히려 반사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포인트. 정유주를 어제 보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고민될 것은 이 유가가 그 전에 빠졌을 때 서브프라임 사태 때 강하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 빠진 거를 면밀히 보면 일단 양적 완화 종료 시점 전에 빠졌고, 근데 이것보다도 더 보면은 중국 및 신흥국의 경기도나 우려로 빠졌다고 해야지 되지 않겠나라고 보이거든요. 동시에 여기서 이제 공급 가수에서 공급이 과잉되고 있었던 국면이었고요. 지금 이 자리가요, 제가 봤을 때 하단은 36에서 33불이거든요. 과연 여기를 이탈하고 쭉 내려갈까? 고민해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오펙 산유국들의 어제 제가 페트로넷 뉴스에서 보여드렸죠. 직전 원에는 75만. 근데 이번에는 56만. 공급 과잉이긴 하지만 줄었다라는 얘기. 그 산유국들의 회의 결과에 유가는 큰 변화를 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의 이완화 편입 여부입니다. 그래서 보면 당장에 뭐 70불 가요, 80불 가요 이런 말은 못해요. 60불이 강력 저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단 영역을 전저점을 깨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36불, 33불 이하로 과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지금 시점에 서둘러서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해 볼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왜?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심리 영역이라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영역이지 않겠느냐? 44불 기준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유가가 탁 터닝업 포인트 강력하게 한 48, 50불 정도로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장기 추세 하락을 벗기는 상승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밑으로 계속 빠질 거예요. 아니 이제 올라갈 거예요. 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뭐 흔들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급변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을 8월 24일부터 끌어올렸던 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자동차주들과 뭐 정유주, 화학주 나올 거고, 삼성전자 나올 겁니다. 그렇죠? 수출주, 제조업 쪽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관련된. 지금 이 종목군들이 끝났냐라고 물어보면 시세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동차 쉽게 지금 저항점 16만 6천이 현대차 있고 기아차도 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거든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라온 추세들. 화학주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LG화학이 전고점에 기술적으로,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포인트를 오늘 때 잡아드릴 겁니다. 전고점이 하나 둘 셋 28만 원이죠. 넘어가고 지지반등, 이탈했다 지지반등, 눌렀는데 지지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각지 맥점을 저점 쭉 그리고 고점 그리니까 맥점 나와요. 기술적으로 전고점에 넘어간 다음에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28만 원이 지지라고요. 28만 원 지지 이전에 또 61평과 120평의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60일이라는 봉이 생길 동안은
상승 파동이 단 한마디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62평과 120평이 데드크로스 나왔던 점부터 계속 빠지니까 한마디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28만 원의 강력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8만 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고점을 벗길 가능성이 살아있다라고 봐줘야 돼요. LG와 추세가. 그 다음에 S-오일 볼까요? S-오일은 저기 최고점이죠. 저 최고점이 4월 달부터 쭉 그려요. 최고점 그리고 여기 최고점 그리고 저점 그리고 삼각지 맥점이 만나요. 6만 원이에요. 그럼 6만 원이 중기적으로 이탈되기 전까지는 누르면 튀어 올라오고 누르면 튀어 올라오고 아니면 튀어 올라오면서 점진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60, 120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어요. 교차점 지지죠. 대략 6만 3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6만 4천 원 정도. 그 다음에 요 검정색 횡선을 그렸는데 뭐냐? 최대 거래량이 터진 지점이에요. 최대 거래량은 많이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기 때문에 힘의 지지와 힘의 저항이 뭉쳐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공격해도 보십시오. 계속 힘겨루기 싸움하면서 67,500원대에서 힘겨루기 싸움하고 있죠. 그 단기적으로 67,500원대만 오면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67,500원의 지지, 64,000원의 지지, 6만 원은 리스크 자리. 이렇게 펼쳐서 기준 잡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하향을 벗겨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힘누르기를 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고점 돌파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기술적 분석의 차트입니다. GS입니다. GS도 60과 120의 골든 코스트가 지금 교차합니다. S-오일이 좀 더 먼저 교차점이 나왔습니다. 삼각지 맥점 똑같이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요 고점까지 그리고 요 맥점. 그러니까 아까 전에 S-오일 같은 6만 원이 1차 여기 최저점의 지지라면 얘는 4만 7천 원이 지지예요. 그 위를 당겨 놓으면 이 교차점이 4만 9천 원. 근데 여기 보시면 60, 120 교차점 나오잖아요. 4만 8천 원. 그리고 검정색이 여기 보이는 라인이 뭐예요? 최대 거래량의 힘의 지지 자리 4만 7천 원. 삼각지 맥점하고 교차. 4만 7천 원이 살아있는 한 누르면 튀고 누르면 튀고. 우상향은 여전히 아직 살아있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을 보도록 할까요? SK이노베이션을 보면 좀 다르죠. 방금 전에 봤던 것보다는. 다른 거 봤던 건 좀 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의 삼각지 맥점을 찾지만 약간 기울기가 다릅니다. 허나 포인트는 비슷해요. 다만 이제 60, 120의 골든 크로스가 보면 아직 안 나왔어요. 60하고 120이. 그 얘기는 많이 치고 나갈 때 S-오일이 더 세게 먼저 치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S-오일이. 배당 매력도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일단 대량 거래량의 힘의 지지가 10만 5천 원, 10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이 지지 형태를 올라가서 누르고 지지 반등 해주고 있죠. 삼각지 맥점을 그렸습니다. 이렇게도 그려 내려왔고 요 저점에서 며칠 전에 저점 쭉 그러면 11만 원이 지지라고요. 최종적으로 9만 6천 원은 이탈하면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11만 원과 10만 5천, 10만 8천 원의 지지 반등의 포인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고점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LG전자 지난번 얘기할 때도 이거 굉장히 큰 빅뱅 뉴스라고 제가 강조했었죠. 그러면 이 거래량 빵 터져가지고 쫓아갈 필요 없이 기다렸더니 눌림목 매수 자리들이 다 나오잖아요. 응? 이 눌림 매수죠. 이게 왜 도망가요? 아, 단타 쳤다고요? 그럼 할 말 없는 거고요. 그러나 추세적으로 살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특이한 점은 아주 장기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했는데 60, 120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교차점에 47,500원이 일단 지지 형태로 살아있다고요. 60, 120이. 종합주가지수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60, 120이 데드 나와 있고 골든 크로스가 안 나왔는데 그 얘기는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시장보다. 살아나오는 게 거래량 빵빵 터진 자리죠. 삼각지 맥점을 우하향에 쭉 그렸더니 1차 맥점 자리 하위하면서 여전히 못 올라왔어요. 근데 어때요? 이 1차 중요 맥점 자리를 힘겨루기 싸움을 한 달 반 가까이 해주더니 지켜내면서 거래량 터져서 올라왔죠. 그럼 이 자리가 맥점이죠. 46,000원. 그 다음에 교차점 자리가 47,500원. 그럼 이 자리 지지 형태로 보고서 눌리면 매수
포인트. 지난번에도 한 번 더 갖고 나왔죠. 그래서 이게 수렴하는 과정이라 요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올라갈지, 왔다 갔다 할지, 아니면 먼저 더 올라갈지. 6만 원의 삼각지 맥점입니다. 저항점이자 돌파 기준점.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안 높냐? 한 80%. 단 빠르게 올라갈지, 옆으로 기었다가 올라갈지, 뺐다 올라갈지. 이것까지는 뭐 제가 다 이렇게 핸들링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종목,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수는 제가 핸들링 할 수 있어요. 제가 지수를 만들어 가지는 않아요. 시황은 만들어 갑니다. 근데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핸들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컨트롤 하면서, 분석하면서. 근데 종목은 그렇게까지는 그림 못 그립니다. 자율전자 이렇게 또 살아있는 차트가 되어 있네요. 이쁜 차트죠? 다음 거 볼까요? LG 디스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보니까요, 하락 추세 진행 중. 우하향이잖아요. 저점, 전환점, 바닥 찾기 과정. 저항점 돌파 여부 주목. 방금 전에 LG전자 이렇게 있다가 요 맥점을 어때요? 넘어간 다음에 힘겨루기 막 하다가 빵 하고 올라갔죠.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맥점 자리를, 1차 맥점 자리를 내려와서 돌파하는 척했는데 저항받고 밀리고, 그러니까 또 밀리고 또 밀리죠. 그거 약한 거죠. 왜 갖고 나왔냐고요? 이 약한 게 이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만 넘어가면. 요 삼각지 맥점인데요. 요게 가격이 21,500원이에요. 21,500원만 종가를 확 잡아주는 날이 생기면 24,000원대나 여기 검정색 라인 그려놓은 거래량 터져서 힘겨루기 있는 자리 한 23,000원대? 거기를 맛볼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LG전자랑 LG플레이를 보면 LG전자는 이 맥점에서 힘겨루기를 막 해주다가 빵 터졌죠. 얘는 이 맥점을 저항받고 있다가 밀렸죠. 그럼 여기서 세기 형태로 나온다고요. 세기 거의 끝자락이라서 21,500원을 종가를 장악해 넘어가주면 기술적 낙폭과도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근데 LG플레이랑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요. 보시면 이 삼각지 맥점은 저 최고점부터 쭉 그려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방금 전에 LG전자나 LG플레이랑 마찬가지예요. 이 맥점 추세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 23,500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방금 전에 봤던 LG 디스플레이처럼 맞고 저항받고 밀렸어요. 근데 어때요? 강하게 터졌죠? 가격이 반등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수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22,000원, 23,000원 이하 때는 매수 관점이고 튀어 올라오면 24,000원을 돌파할지 말지 시도 가능성을 활용할 만한 종목입니다. 이 기준점에서 왜 튀었냐? 거래량이 힘겨루기. 22,000원대. 그럼 지금은 이제 죽었다 깨서 여기 이 가격대에서 또 힘겨루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올라갔다가 뭐 눌렀다가 뭐 이런 과정이 있겠지. 화이트진로도 점진적으로 추세 수렴 과정에서 돌파하려고 하는 과정 살아있다 이거죠. 그냥 포스코입니다. 이 포스코를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랑 유사한 거예요. 보시죠. 차, 고점부터 그냥 뭐 쉬지 않고 내려옵니다. 예. 무슨 스키 점프 하는 것처럼요. 쭉 내려오죠. 삼각지 맥점 하나, 둘, 셋 그려놨는데요. 바로 여기. 보이십니까? 요거 185,000원.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서 여기를 오면 20만 원까지 부딪히겠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요겁니다. 17만 5천 원을 돌파를 종가로 확 해주면 뭘로? 종가입니다. 종가로 해주는 날이라면 리바운딩 내어서 수렴하는 과정에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의 포인트가 살아있는 거 또는 LG전자처럼 추세의 포인트가 살아있는 거 화이트진로처럼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시 돌파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이렇게 분류를 좀 해드린 거예요. 덕산네오록스 개별주 한번 보겠습니다. OLED 계속 살아있습니다. 62평과 120평의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안 좋잖아요, 코스타. 근데 왜 얘는 돌파됐어요? 지지 형태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18,000원대. 우상향을 벗겨나가는 거. 그러니까 쫓아가서 살 게 아니라 눌러주면 사주는 거예요. 이런 건. 그 다음에 비아트론. 빨리 보겠습니다. 비아트론도 빨리 가보도록 하죠. 60
2평, 122평 골든코스 1, 2 지금 이제 나오려고 하는 찰나거든요. 거래량이 빵빵 터졌던 검정색 라인 그려놓은 자리예요. 삼각지 맥점의 기술적 포인트 14,000원이 단기 지지, 중기적으로 요 12,000원대의 강력한 지지 가는 거죠. 그 다음 빨리 보겠습니다. 테라세미콘. 네. 테라세미콘은 여기 힘겨루기 좀 할 자리예요. 2만원짜리. 데드크로스 나와서 왔다 갔다 힘겨루기 할 자리고요. 중기적으로 강력히 중요한 건 16,500원 정도, 16,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 중기가 추세가 살아있는 올라가다가 밀려도 여전히 매수 관점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네, 에코프로 보면 삼각지 맥점 나오죠. 9,000원, 9,500원. 네. 거래량 빵빵 터져가지고 종가 기준점으로 살아있는 거래량의 종가 기준점들 강력 지지죠. 내려와주면 매수, 또 내려와주면 눌림 매수, 저가 매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모든 종목들 기적 포인트를 한번 살펴드렸고요. 내용은 몇 번이나 얘기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펴서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이슈로 가겠습니다. 시장 이슈에는요, 세 가지 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제 뭐 미국의 엠파이어 그 제조업 지수 나오고 의미 없습니다. 중국 위안화 편입, 오펙 회의 결과 여부, 미국 금리 인상 여부. 이 세 가지가 하나씩 해결돼서 시장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해주고 나오는지 걸 우리가 기다려주는 찰나예요. 그럼 이것들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모멘텀은 부재라고 해도 됩니다. 과언이 아니겠죠? 뭐 하루는 좋게 나왔다가 올라가고 하루는 나쁘게 나왔다가 내려가고 그냥 등락하는 과정이라고. 이 세 가지 변수가 내년 증시의 키를 잡고 있는 하나의 방향의 키예요. 아주 중요해요. 근데 저보고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시면 당장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은 있지만 이겁니다. 저겁니다. 할 수 없어요. 위안화 편입 됐을 때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또 위안화 편입되고 나서 당장에 막 경기 부양책 강력하게 쓰기에는 좀 그렇겠죠.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도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 외국인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 이렇게 보는 거고, 오펙 회의 결과 감사 안 해주면 땡큐, 안 해주더라도 뭔가 어떤 미묘한 변화가 있으면 땡큐. 공격적으로 증가는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전망이. 미국 금리 인상. 이거 잠깐만 표현해드리면요. 그린스펀은 스텝 바이 스텝 촘촘하게 착착착착 올렸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뭐냐. 표현이 좀 웃긴데 기억하기 쉽게 표현해드리면 그린스펀의 관상을 보면 촘촘하게 아주 꼼꼼해 보일 거예요. 네. 우리 버냉키 할아버지는 뭔가 풍부했잖아요. 켄터키 그 할아버지처럼, 그 체인점처럼. 그렇죠? 막 돈 살포해줬죠. 우리 옐런 의장은 통통하시죠. 저는 이번에 금리 인상 어떻게 올릴 거라고 예측을 해보냐면 올린다 하더라도 촘촘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통당, 통통. 1년에 촘촘하게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한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게 아니라 길게 놨다가 한 번 퐁. 이런 식으로 올린다라고 많이 해준다면 시장은 그거 굉장히 좋게 반응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한 겁니다. 코덱스 에버리지 전망해드렸잖아요. 9,900원 이하는 분할 매수 존이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다음 거 볼게요. 코스피 200 지수 예상 분석 보면요. 어제 얘기했던 이런 고저폭이 있다 했죠. 하단 238, 234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빨간색 마디냐? 검정색 마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드렸죠.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 시간에 1944가 안 찍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저점 아니네요. 이번 달 저점 그렇게 했는데 어제 이 방송 끝나고 나니까 저점 더 낮아졌죠.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데 좋아하셨어야 되는데 전 좋아했죠. 와서 찍어주니까. 자, 삼각지 맥점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그립니다. 저 고점에서부터 쭉 그렸더니요. 1차 맥점 자리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저점에서 어제 저점을 그리고 이렇게 고려봤습니다. 이거 확대를 한번 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그러면 됩니다. 오늘 이 자료는 핵입니다. 핵. 네, 보도록 하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먼저 크게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데드라인 보시면 이 삼각지 맥점 그렸던 200 여기 자리, 그 다음 상단 255에서 230까지. 이거는 아마 지난번에 한 몇 개월 전에 벌써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 고조폭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이 고조폭이 있는 상황에서 1차 지지점 237.50, 2차 지지점 235.50, 3차 지지점 230.50. 이 맥점에서 브레이크거든요. 내려오면 이 자리. 설마 내려오면 이 자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나 요 왔다 도찐 개찐입니다. 그리고 회귀 자리 1, 2, 3. 다 회귀해야 돼요. 무조건 회귀요. 누가 뭐래도. 그 다음에 전일 어제 저점이 11월 달에 최저점이냐 그러면 7, 80% 가능성이에요. 100%는 아직 아니라고 봐요. 뭐 7, 80%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겁니다. 그림 보시면. 11월 달은 아래꼬리 음봉이 거의 예상이 돼요.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한 건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이었습니다.